to be selected to start this season off, and for your team to trust you to give them the best chance of winning as the season starts in that first game. 드디어 2023 KBO 리그가 개막했습니다. 팀당 144경기씩 치르는 이번 프로야구는 지난 겨울 동안 야구를 기다렸던 국내 팬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프로야구가 개막하면 새로 영입한 외국인 선수들에게 눈길이 가길 마련입니다. 한 팀당 3명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구단마다 엄청난 고심을 통해 외인들을 데려오죠. 그러나 구관이 명관이라고 한 곳에서 꾸준히 자리를 지키는 외인들의 존재감 또한 무시할 수 없는데요. 특히나 이런 면에서는 삼성 라이온스의 외인 3인방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난 시즌이 끝나고 유일하게 3명이 모두 재계약에 성공하면서 KBO 리그 팬들의 환호를 받았는데요. 알고 보니 그들의 재계약에는 연봉을 깎아가면서까지 한국에 남으려는 노력이 있었답니다. 가족이 한국을 좋아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내가 대구 생활을 유난히 사랑했던 영향이 미친 것이죠. 최근에는 대구 수성못에 있는 바비큐 한식당에 자주 출몰하면서 지인들에게도 극찬하는 등 한국 식당 도장 깨기에도 나섰다는데요. 오늘은 삼성 외인 3명 중에서도 특히나 흥부자 뷰캐넌의 한국 사랑에 대해 소개합니다. 귀한 시간 내서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오늘의 큰 힘이 됩니다. 경기 중 더가웃에 난데없는 YMCA 댄스 파티가 펼쳐집니다. 삼성은 지난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3 KBO 시범경기 두산전에서 2대1로 승리했는데요. 두산의 이승진이 마운드에 올라 연습 투구를 던지는 사이 그의 등장 음악인 미국 디스코 그룹 빌리지 피플의 YMCA가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에도 흥이 많은 뷰캐넌이 이를 그냥 넘어갈 리 없겠죠? 뷰캐넌을 선두로 YMCA 댄스가 시작됐고 옆에 있던 강민호와 피렐라가 가세하며 그들의 YMCA 댄스는 빛을 발했답니다. 이날 경기 선발로 나섰던 수아레즈는 이들의 댄스를 흐뭇하게 감상했고요. 여유와 흥이 넘쳤던 삼성의 더가웃,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삼성은 이날 승리로 8연승과 함께 가장 먼저 10승 고지를 점령하며 단독 선두를 지켰는데요. 더가웃에서 펼쳐진 흥겨운 댄스 파티가 정규 시즌 개막을 앞두고 잘나가는 삼성의 분위기를 보여준 것이죠. 지난 시즌 7위를 기록한 삼성 라이온즈가 2023년 시범 경기를 선두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정규 시즌과는 무관한 시범 경기라지만 전력 자체는 강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팬들의 기대가 큰데요. 삼성 라이온즈는 오키나와부터 강도 높은 훈련을 이어왔습니다. 그 효과는 시범 경기에서 나타난 것이죠. 특히 시범 경기 기간 홈런으로 눈길을 끈 이성규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랍니다. 큰 의미 없는 시범 경기 순위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시작하면 선수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8연승 기간 삼성이 보여준 집중력은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개막전 선발이 유력한 에이스 뷰캐넌도 좋은 출발을 다짐했고요. 앞서 삼성은 지난 시즌 뛰어난 활약을 펼친 외국인 선수 뷰캐넌, 피렐라, 수아레즈 3명과 모두 재계약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재계약으로 2020년부터 삼성에서 뛴 뷰캐넌은 구단 최장수 외국인 선수 기록을 경신한 것인데요. 피렐라 역시 삼성 최장 외국인 타자 타이 기록인 3년을 세웠답니다. 사실 뷰캐넌은 삼성에 남고 싶어서 연봉에 있어서도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KBO 리그는 외국인 선수 3명의 연봉 총액을 400만 달러로 제한하는데요. 하지만 지난 10월 KBO 이사회는 기존 외국인 선수와 재계약할 때 이들의 계약 연차에 따라 한도를 10만 달러씩 증액하는 완화한 외국인 선수 샐러리 캡을 도입하기로 했죠. 이 규정에 따라 삼성은 460만 달러까지 외국인 선수 샐러리 캡이 늘었고 삼성은 이를 꽉 채워 외국인 선수 3명을 잡았고요. 앞서 뷰캐넌은 지난해보다 최다 금액 기준 10만 달러, 하나 약 1억 3천만 원을 삭감한 구단위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총액이 떨어지긴 했지만 뷰캐넌은 4년 연속 삼성 유니폼을 입게 되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삼성에서 뛰었던 현재 뉴욕 매치의 타자 다린 러프를 넘어 삼성 최장수 외국인 선수가 된 것이죠. 사실 뷰캐넌은 여러 선택지들이 있었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이 좋고 삼성의 생활을 놓칠 수가 없어서 한국 생활을 이어나가겠다고 설명하기도 했답니다. 연봉을 조금 더 올려서 다른 곳에 간다고 해서 자신이 잘 뛸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거나 가족들의 행복이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즌을 시작한 뷰캐넌은 정규 시즌 개막 전 마지막 점검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뷰캐넌은 지난달 잠실 야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시범 경기 원정 경기에 선발 투수로 등판해 좋은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팀은 5대3으로 승리를 거두며 시범 경기 7연승을 질주했고 선두 자리를 지켰답니다. 사실 뷰캐넌은 한동안 에이스를 찾지 못했던 삼성 마운드에 외국인 투수 잔혹사를 끊어낸 선수입니다. KBO 리그에 입성한 2020년부터 통산 새 시즌 3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승수를 달성했죠. 지난 시즌도 잘 마무리했기에 삼성은 3년간 마운드를 지켜온 뷰캐넌과 한 시즌 더 동행하기로 한 것인데요.
검증된 투수라는 믿음이 존재했기 때문이랍니다. 게다가 뷰캐넌은 경기를 거듭할수록 서서히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시범 경기 마지막 등판에서 정규 시즌에 가깝게 몸 상태를 끌어올린 점이 고무적이랍니다. 변수가 없는 이상 개막전인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에서 펼쳐질 NC 다이노스와의 정규 시즌 첫 경기에서도 뷰캐넌이 선발로 나설 것이 확실시되고요. 2021년부터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인데요. 올해도 1선발로 시즌을 시작하는 그가 다시 한번 진가를 발휘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답니다. 아마 고생 끝에 낙이 왔다는 말은 뷰캐넌과 가장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는 분을 알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한국살이에 잘 적응한 뷰캐넌도 일본 선수 시절 마음고생이 심했답니다. 너무 황당했던 사연이라 말문이 막히는데요. 앞서 춤을 추고 분위기 메이커로 활약하는 뷰캐넌의 모습을 떠올리면 재치 있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뭐가 꼬였는지 일본 사람들은 그런 그에게 경박하다, 일본의 예의범절을 배워라며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뷰캐넌이 활동했던 도쿄는 수도이기도 하며 무엇보다 다른 일본 지역에 비해 보수적이고 경직된 풍습이 강한 곳이었죠. 야구를 즐기는 일본은 프로 야구 대회에서는 웃지 않는 것이 예의였다는데요. 그런데다 뷰캐넌의 유쾌한 세리머니는 더더욱 용납이 안 되는 행동으로 비난을 받았답니다. 또한 경기 내용이 조금 안 좋을 때면 외국 선수에 대한 일본 특유의 혐오가 노골적이어서 매우 힘들었다고 전했죠. 심판 역시 매우 권위적인 성향이라 힘들었다고 합니다. 일본 야구리그 자체도 극우 성향의 요미우리 신문사 회장이 총재인 것을 말해주듯 프로야구 내 사무국, 방송국, 구단 모두 새롭고 창의적인 경기 방식과 운영 방안에 대해 매우 보수적이죠. 때문에 개방적인 외국 선수들이 팬서비스는 기행이다, 예의범절에 어긋난다고 비난받기 일쑤고요. 더불어 아내 애슐리 또한 야구 선수 아내들의 모임에서 차별 아닌 차별을 받아야 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일본의 폐쇄성 때문인지, 애슐리가 너무 이뻐서 질투를 하는 것인지 일본 선수 아내들은 애슐리를 왕따시키는 집단 행동도 했다는데요. 축하 자리에서 부인에는 애슐리만 빼놓고 단체 옷을 맞춰 입고 그녀를 매우 당혹해 눈물을 흘린 적도 있다고 밝혔고요. 일본에서의 생활에 환멸을 느낀 뷰캐넌은 에이전트에게 미국의 마이너리그라도 다시 가겠다며 더 이상 일본에 있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에이전트가 추천한 곳이 한국이었는데요. 뷰캐넌은 바로 옆나라 한국도 같은 동양나라 아니냐며 반대했지만 한국은 야구 수준도 일본에 뒤지지 않고 경기 문화도 개방적이고 사람들은 친절하다고 설득했다고 합니다. 아내 애슐리도 찬성하자 결국 운명적으로 한국으로 입단하게 됐죠. 이렇게 한국으로 오게 된 뷰캐넌은 한국 팬들의 분위기에 단번에 매료됐는데요. 사람들은 친절했고 경기장에서도 자신이 팬들을 향한 세리머니에 도열광하며 맞장구를 쳐주며 즐겁게 소통했기 때문입니다. 아내 애슐리도 또한 크게 기뻐했는데요. 친구들을 통해 말로만 들었지만 실제 이렇게 따뜻한 한국인들이 정해 감동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한국만의 엄청난 응원가와 자신의 남편의 이름이 들어간 노래를 듣는 것이 무엇보다도 기쁘다고 전했는데요. 이렇게 가와만 사성이 이루어지다 보니 뷰캐넌 역시 승승장구하게 되었고 그 뒤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는 그대로입니다. 앞서 삼성 라이온즈가 뷰캐넌을 영입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선수 경험으로 동양 야구 적응에 큰 어려움이 없는 점이었습니다. 삼성은 이전에도 일본에서 뛴 경험이 있는 선수 영입으로 좋은 성적을 얻은 바 있었고요. 두 번째는 뷰캐넌이 활약했던 일본 야쿠르트 스왈로즈 홈구장 크기가 작아 삼성 홈구장과 비슷했다는 점이랍니다. 외국 선수들의 해외 생활은 경기 자체보다도 언어와 문화 등에서 가장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뷰캐넌 선수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지나친 욕설과 경직 문화로 중압감으로 마음고생, 경기력 저하를 경험했었는데요. 그러나 여러 고초를 잘 참은 덕에 뷰캐넌은 한국과 한국 팬들을 만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모국에서도 받지 못한 응원과 선물, 가족까지 챙겨주는 소중한 관심에 감동했고 늘 감사함을 전한다며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KBO에는 제2의 뷰캐넌이 더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국 땅을 밟는 모든 선수들이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